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운동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면의 기준점이 되는 회복학적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회복학적 자세에서 어떠한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쌍으로 봐야 될 게 모음과 벌림입니다. 우리 인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 가까운 쪽으로 들어오는 쪽을 우리는 모음, 어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몸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에이비덕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면은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 동작은 어떤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던 코로널 플랜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널 플랜에서. 자,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자유도를 3으로 가진다라고 얘기했었죠. 3으로 가지는 자유도를 통해서 서컴덕션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이 있는데요.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우리는 메디알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을 라테랄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두 아이들도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두 아이들도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작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목 운동입니다. 목 운동. 목 운동의 경우에는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을 옆으로 돌리고요. 뭐, 오른쪽 쳐다보고, 왼쪽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목을 좌우로 로테이션, 회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라테럴 로테이션, 메디얼 로테이션, 뭐, 비슷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체에서 굽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굽힘이라는 움직임을 우리는 플렉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굽힘에 대해서 예를 들자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많아요, 사실. 그죠? 어깨 관절 굽힘, 팔꿈 관절 굽힘, 무릎 관절 굽힘, 엉덩 관절 굽힘,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대표적으로 어깨 관절에 대한 굽힘이고요. 굽힘과 쌍을 이루는 동작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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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피읍이에요. 피읍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우리가 extension 한 단어입니다.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이래요. extension이라고 얘기하죠. extension. 그쵸? 굽힘과 반대되는 동작으로 extension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통 쌍을 이루는 동작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기준점이 아나토미컬 포지션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 한 자세가 만약에 뭐 한 동작이 몸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몸에서 가까워지는 동작도 있어야 될 거고요. 구부렸다고 하면은 다시 펴야 되는 동작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인체는 쌍으로 된 움직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면 에비덕션과 어덕션 그리고 라테랄 로테이션과 메디얼 로테이션, 서컴덕션 그렇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플렉션과 반대되는 동작입니다. 아까 전에 팔이 어떻게 됐었나요? 요렇게 요 방향으로 올라왔었죠? 요 방향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팔이 팔을 그릴 수 없어요. 그림 못 그리는 거 알잖아요. 그죠? 팔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 방향으로 각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반대 방향으로 뒤로 젖혀지는 운동을 우리는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도 플렉션을 했다가 구부렸죠, 그죠? 요 위치까지 왔었잖아요, 그죠? 요 위치까지 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동작을 우리는 exten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목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에서, 그죠?
목에서 굽힘이라는 플렉션이 고개를 까딱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었다고 하면은 익스텐션은 반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자,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동작이 중앙이죠. 그죠?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립 자세라고 얘기하고 NEU TRAR이라고 TRAL이라고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립 자세예요. 자, 우리 고개를 보통 바로 세우고 있는 자세, 요 자세. 요아의 자세죠. 그죠? 요아의 자세가 우리 보통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야, 여기서 우리 다시 뒤로 오히려 더 젖혀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요것도 역시 익스텐션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플렉션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뉴트럴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것도 익스텐션이지만 뉴트럴 포지션에서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젖혀지는 것도 우리는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건 기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나토미컬 포지션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발에서는 우리 움직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아까 전에 플렉션에 반대되는 운동이 뭐였나요? 플렉션에 반대되는 운동은 익스텐션이었습니다. 자, 근데 발에서는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발에서는요, 익스텐션, 플렉션 이 개념이 아니라 둘 다 플렉션입니다. 뉴트럴 포지션이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요 자세죠, 그죠? 요 자세입니다, 요 자세, 그죠? 요 자세인데요. 자, 여기서 발 등 쪽으로 굽혀지는 동작을 우리는 돌지 플렉션이라고 얘기하고 발등 굽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요 발 디디고 있는 자세에서 발바닥 쪽으로 더 각도가 커지는 운동을 우리는 발바닥 굽힘,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돌지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 플렉션으로 표현하지 않고 둘 다 돌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으로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요게 뉴트럴 포지션이죠. 중앙 자세입니다. 중앙 자세고요. 안쪽 번짐, 인버전이라고 얘기하죠. 인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쪽 번짐은 우린 에버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하나의 팁이긴 하지만 요 E가 이제 바깥쪽을 타는 접두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접두어 맞죠? 그죠? 접두어. 그 다음에 인버전 할 때 이 인이 안쪽이라고 얘기하는 접두사죠. 그죠? 나머지 벌전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암기하기 쉬울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요 동작은 어디 관절에서 일어나는 동작일까요? 어디 관절에서 일어나는 동작일까요? 정답은 팔굽관절인데 축이 여기에요. 그죠? 중립 자세, 우리 요 아이처럼 손을 이렇게 칼처럼 세우고 있는 중앙 자세를 우리는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슈피네이션이라고 하는 요 뒷침 같은 경우 손바닥이 천장 방향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엎침 동작이 손등이 천장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엄마 용돈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뭘 달라고 하죠, 계속. 그죠? 엄마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죠? 요 자세입니다. 슈피네이션. 자, 프로네이션은요? 여학생들은 항상 그런 꿈을 꾼다, 그죠?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슈피네이션 자세로 해놓으면 나는 프로네이션으로 해서 손을 잡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설렌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죠?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작은 보통 우리가 뭐 물컵을 짚는다거나 아니면 제일 간단한 거 있죠? 제가 1학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문고리를 잡고 돌려서 여는 동작을 할 때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동작이고요. 팔굽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뭐 정확한 팔굽 관절은 아닙니다. 사실 손목 관절과 복합적이에요. 사실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 동작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팔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에비덕션과 어덕션, 라테럴 로테이션과 메디얼 로테이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가 메디얼 로테이션, 라테럴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어깨 관절에서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고관절에 뭐 엉덩 관절에서도 똑같습니다. 힙 조인트에서도 메디얼 로테이션과 라테럴 로테이션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같은 말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혼란스러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독특한 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체 운동학입니다. 인체 운동학인데, 요 관절 부위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자, 요 부분, 제가 색칠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요 부분이 볼 앤 소켓 조인트, 숄더 조인트, 즉 어깨 관절의 볼 앤 소켓 조인트에서 축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죠? 자, 요 점선이 뉴트럴 포지션 자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깨 관절이 아나토미컬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가장 중립적인 자세이며 기준점이 되는 자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쪽으로 회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방향이 내회전, 즉 인터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요 기준으로 우리는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익스터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인체의 앞쪽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얘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클로즈 키네매틱 체인과 오픈 키네매틱 체인입니다.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뭐 쉽게 일단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땅에, 즉 지면에 닿아 있는 또는 어떠한 물체에 닿아 있는 기준, 고정점, 픽스된 미안해요.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영어를 쓰려다가 뭐 썼어요? 픽스된 지점이 우리 몸에 가까운 체간점이고 거리가 먼 요 부분이 움직이는 점이다. move, 그죠? move 되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글씨를 막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자, 그래도 못 쓴다, 그죠? 이해하세요? 자, 고정되는 지점과 움직이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닫힌 사슬과 열린 사슬 운동.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고정되어 있는 점이 몸에서 먼 지점입니다. 움직이는 지점이 오히려 몸에서 더 가까운 요 지점입니다. 그렇죠? 요 두 개 차이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개 차이에 대한 비교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이 운동학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실 거고, 혹시나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인체 운동학이나 뭐 다른 과목 시간에 이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거고요. 이 클로즈드 키네매틱 체인과 오픈 키네매틱 체인의 중요한 차이점,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재활을 할 때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키네매틱 체인이 바뀌게 됩니다. 즉, 어떠한 움직임을 할 때 특정 근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부위, 특정한 활동을 더 강화시키고 싶을 때 클로즈드 키네매틱 체인과 오픈 키네매틱 체인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재활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클로즈드 키네매틱 체인, 오픈 키네매틱 체인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